네, 리만의 복수에서 이기 서브스터디 시간입니다.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조금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아마 디스코드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진도를 백하는 거에 약간 동의를 하시기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를 백할까 약간 그런 논의들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저희들의 이 리만의 복수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어디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어디는 또 이해를 못했을까를 좀 참석자들 개개인마다 조금 그 이해도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지 약간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뭔가 노트를 펴놓고 그냥 리스트업을 쭉 일단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좋습니다. 네, 네. 아니면은, 약간 음, 대강 좀, 그, 썸네일 좀 보시면은 다들 내용이 약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희 메인 스터디 제목 보면 사실, 이때 대충 이런 내용 했었지라는 게 저는 약간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순서가 좀 맞게 나눠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니, 일단은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고 저 그냥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또 그렇게 하면은 사고가 약간 막힐 것 같아서 예, 그냥 아, 브레인스토밍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노트를 한번 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냥 마냥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너무 길을 잃을 것 같아서, 조금 저희가 스터디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조금, 지금까지 어느 흐름으로 좀 흘러왔나를 좀 크게 먼저 분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크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스터디가 챕터 두 개 정도로 뭔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맨 처음에 미적분학 계산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의 측면에서 미분 형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첫 번째 챕터로 이제 미분 형식이란 무엇인가? 미분 형식은 진짜로 적분하려고 만든 대상이다라는 느낌의 이야기를 한 두세 달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분 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로컬 글로벌 문제를 계속 뭔가 지적을 해왔으니까, 그럼 그 로컬 글로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층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고 그것들이 대수적으로 추상화되는 방향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메이어 비터리스 시퀀스를 꺼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코오몰로지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려고 뭔가 최종적인 목표가 그쪽으로 향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메인 스터디 때 채널지기님께서 코오몰로지란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 바꿔주는 델타 펑터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라는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보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와서
베타맵의 서젝티비티를 보기 위해선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거나 등의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디스코드의 뭐 여러 계산들을 보면서 이게 와인딩 폼에서는 어떤 얘기인지, 또 S2에서는 어떤 얘기인지, 토로스에서는 어떤 얘기인지를 또 관찰했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다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 메이어 비토리스는 롱 이그젝트 시퀀스입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약간 뭔가 하나를 메이어 빅토리스라고 뭔가 말을 안 하고,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랑 롱 이그젝트 시퀀스랑 둘 중에 뭔가 애매하게 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무언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정확히 숄트가 이거냐, 숄트가 메이어 빅토리스냐, 롱이 메이어 빅토리스냐, 약간 저는 봤을 때 모르겠더라고요. 딱히 구분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메이어 비토리스라 하고 그날은 SES만 보고 뭔가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쇼트 이그젝트 시퀀스만 저희가 봤던 것 같고요. 옆으로는 가는데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점도 뭔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0번, 아니, 1번, 2번 있잖아요. 아, 지금. 네. 근데 약간 0번에다가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TC? 음, 저, FTC라 해서 맨 처음에 과제 1번이 그거였잖아요. 그, FT 오브 뭐 라인 인테그랄, 뭐, 스토커스 정리, 그린 정리, 발산 정리?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로 그 미적분학은 이런 거다 하면서 시작하고 거기로 내리려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FTC 얘기다. 그쵸? 근데 뭔가 저것도 약간 경계가 애매하게 이제 뭔가 FTC 이제 알 건 모를 것 같은 느낌에서 점점 미분 형식 바로 나왔어가지고 뭔가 병렬로 진행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두 개 사이는. 맞습니다. 사실상 근데 다 병렬로 한 느낌 아닌가요? 저희 저 스터디 자체가 뭔가 그런 느낌 같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쵸? 어, 뭐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렇게 못하고 항상 아 이거 아직 애매한데 근데 일단 다음 거 해보고 다음 거 하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아 그림 정리가 뭐였더라 이러는 것 같아요. 어, 이제 큰 층에서 정도의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혹시 그러면 약간 이 정도의 느낌에서 여기 계시는 참석자분들은 약간 자기가 그래도 이 챕터 정도까지는 납득을 하고 넘어갔다 약간 싶은 그런 게 있나요? 아, 네, 윤현미 선생님. 저는 어 약간 다른 답이긴 한데 그, 와인딩 폼 혹시 와인딩 폼 뭔가 좀 더 자세하게 더 들어가려면 혹시 그게 0번에 들어가야 하려나 아니면 1번에 들어가야 하려나요? 와인딩 폼이 좀 저는 애매하게 걸쳐 있다고 생각해서 0번도 되고 사실 1번도 되고 2번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딱 와인딩 폼이 클로즈드랑 이그젝트랑 경계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사실 0번째부터 저희가 거의 맨 처음에 다뤘고, 그걸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잖아요.
약간 와인딩 폼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예시에 가까워서 사실 저희가 예시라는 거는 어, 어느 항목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약간 네, 그 와인딩 폼을 바라볼 때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약간 뭔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와인딩 폼을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써가지고 뭐 이게 왜 이그젝트가 안 되는지 보이는 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좀 더 분류를 하면은 좀 더 좋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더 고민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면접본 결과가 0이면은 클로즈인데 면접본 결과가 0이면은 이그젝트다라는 거를 솔직히 그게 되게 원부터 구부 S2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그걸 또 이제 뭔가 드럼 코호몰로지 할 때도 그 명제를 되게 당연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명제가 사실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 건 뭔가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좀 하나의 예시라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이 돼서 직접적으로 뭔가 적분값이 0이니까 직접 뭔가 찾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같이 그 포텐셜 잠재함수를 찾은 어떤 예시를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네. 실제로 뭔가 실제로도 토러스에서 KDA를 구하면 0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고 그 점에서 저희가 실제로 잠재함수를 아직 못 찾았잖아요. 근데 잠재함수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찜찜하고요. 그 부분만 저희가 좀 해결을 하면은 드럼 코호몰로지 그 S2 계산하는 것도 정말 미적분학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서 적분값이 0이면은 이그젝트 하다라는 거를 일단 진짜로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네네. 정우진 선생님 말씀은 그 뭐야 투폼의 그 클로즈드면 이그젝트다. 이 명제를 미적분학 레벨에서 확인해 보고 싶다. 그게 좀 미적분학 레벨에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저희가 또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사실은 미적분학이니까 저희가 더 이제 좀 더 좋은 도구도 가지고 있고 아마 그 서브 스터디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좀 더 다양한 의견과 도구들을 활용해서 미적분학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어, 네. S2에서 이것과 마찬가지인 건데요. 클로즈드인데 그 원폼도 클로즈드면 이그젝트다. 그러니까 원폼이 잠깐만요. 프랭칼의 렘마를 S2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완전 미방이랑 연관된다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완전 미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적는다는 건데 저거를 로컬하게 적지 않고 어떻게 글로벌하게 적어서 미분 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낸다는 거지가 일단 와닿지가 않고 그러니까 비슷한 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클로즈드랑 이그젝트 관계인 것 같은데 푸엔칼의 렘마 관련해서 일단은 그것도 저는 솔직히 잘 약간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원폼이 S2에서 네네 이그젝트 클로즈드면 예, 이그젝트다. 네. 네, 저도 그 S2에서 미방 푼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게 문제 설정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서 되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미방이 주어져 있으면 뭐 어떻게 고민해 보겠는데, 제가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문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쵸. 그리고 저도 투폼이 참 어려운 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원폼에서 와인딩 폼 나오는 맥락은, 뭐 솔직히 그것도 알겠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러려니 싶은데, 저 네. 투폼에서 곡률이 나오는 거? 저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어, 곡률이 왜 나오지? 약간, 네. KDA가 왜 중요하지?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저 뭐 사실 미분 형식이 좌표에 상관이 없다는 것도 솔직히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음, 접벡터에 대응되는 원폼을 생각한 다음에 그 원폼에 대해서 웨지를 취하고 그 파라메트리제이션 두 개를 잡아서 취하고 그 적분이 적분하면 적분값이 똑같다라는 그 레벨에서 뭔가 미분형식이 좌표에 상관이 없다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 적분이 상관이 없다는 거는 솔직히 알겠는데 뭐 되게 직관적이고 근데 그렇 미분 형식이 뭔가 좌표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뭔가 좌표에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그 대각 선형대수로 치면 트레이스나 뭔가 디터미넌트 약간 그런 쪽에서 약간 저는 좀 좌표에 상관이 없다 정도로 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좀 와닿지 않아요, 저는 이분 형식에서. 좀 말이 많았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좋았습니다. 그 가우스 적분이 아니라 가우스 공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S2에서 저희가 XYZ 코디네이트를 열심히 써가지고 뭔가 가우스 공률이 실제로 그때 결과가 R제곱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계산했던 기억이 되게 좋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로컬한 그 EFFG로 정말 써지는가도 저희가 사실 보고 넘어가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은 물론 리만 복소 내용이 아니고 뭐 미분기하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너무 심도 있게 이제 다룰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토러스나 S2 레벨에서 그 내재적인 정보만으로 그 가수 공률이 써진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유민 선생님. 이거는 제가 그 메모장에 메모했던 거를 이번에 다시 열어보다가 본 건데요. 채널지기님이 코멘트 주셨던 게 쉐이프 오퍼레이터가 그 원폼 투폼과 어떻게 관계에 맺는 것을 보면은 뭐 가우스 분해시 명확해진다. 이 코멘트를 아마 리만 복스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일단 확인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메모장에 혹시 혹시 한 아마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쉐이프 오퍼레이터랑 원폼 내지는 투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은 뭐 가우스 분해시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리맘복스에서 듣고 이렇게 메모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메모장에 메모하다 보니 다시 꺼낼 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쪽 스토리에서 봤나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그거를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약간 기억하기로는 가우스 공률이 와인딩 폼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약간 그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준혁 선생님이 그거 계산을 조금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어, 예, 사실 저도 지금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서 메인 스터디 영상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와인딩 폼이랑 연관이 있지 않나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기로 원폼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원폼에서 뭔가 정수 간격으로 나오는 것에 대응되는 투폼에서는 그게 무엇이 있냐라고 아마 채널지기님께서 그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투폼에 대응되는 거는 어 가우스 분해 정리이고 그 가우스 분해 정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 뭔가 와인딩 폼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그 원폼과 투폼에 연관해가지고 나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덕분에 이제 리마복스에서 하던 맥락이 이제 답변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쉐 오퍼레이터의 맥락은 저거 가우스 커베이처를 일단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 노멀 벡터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dn을 취하면 뭐 탄젠트 스페이스 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거를 외재적이랑 내재적인 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 가우스 곡률이 뭐 약간 두 개 맥시멈 곡률이랑 미니멈 곡률 해가지고 곱하는 걸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곱하기면 선형대수에서 뭐가 떠오르냐 디터미넌트 혹은 트레이스를 떠올릴 수 있는데 곱하기가 나오니까 디터미넌트의 맥락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뭐의 디터미넌트냐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로 가는 쉐이프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거의 디터미넌트의 정보값이 정확히 가우스 컬베이처와 같다라는 거 정도에서 그래서 쉐이브 오퍼레이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의 맥락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게 폼이랑 연관을 저런 구체적인 코멘트 자체는 기억은 안 나고 폼이랑 연관 지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뭐 코멘트 자체가 어려웠어서 아 이게 뭐야 하면 그냥 적어만 뒀던 기억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채널지기님께서 미분기야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리만 복수해석을 이제 약간 하면 할수록 미분기야를 뭔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좀 욕망이 개인적으로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아마 채널지기님께서 경계하시는 게 포멀한 언어가 좀 많으니까 그런 것들 말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 층에서 그것들을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진짜로 계산 뜯어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 구체적으로 좀 더 뜯어보고 싶다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선형대수 쪽이 약해가지고 저 쉐이브 오퍼레이터 얘기도 그렇고, 물론 그리고 디퍼런셜 폼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그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한 맥락은 그것보다 그것을 적분으로서 진짜 계산할 수 있냐가 진짜 폼을 이해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원폼 레벨에서 사실 그 뭐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듀얼이다? 사실 그것조차도 약간 납득이 안 돼가지고 뭐 리츠 표현 정리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뭐라는 건지 원폼 레벨에서조차도 그게 뭔지 와닿지 않아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까지도 뭔가 선형대수로 이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와닿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텐서 프로덕트는 애들 뭐 기대도 안 하고요. 그냥 진짜 행렬 계산 가지고 뭔가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그 수준에서 이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음, 그 쐐기곡 나오면서 복소수 맥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맥락이 솔직히 어, 왜 나온지 잘 저는 그냥 굳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웨지 프로덕트로 이렇게 대칭인 부분이랑 비대칭인 부분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논리상으로 이해되는데 솔직히 그 맥락이 저는 왜 나온지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쓰신 노트에서 제가 되게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원폼부터 보자면, closed면 exact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 저희가, closed다? 어쨌든 루프를 잡을게요. 루프 적분이라고 해볼게요. 루프 적분에서는 결과값이 0을 보는 거잖아요. 0이, 왜냐하면 처음과 끝이 많이 같았으면, 어,
일단은 어쨌든 클로즈드라고 해볼게요. 루프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클로즈드, 그러니까 D를 취하면 0인 거죠. 원폼을 D를 취했을 때 0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exect라는 그 근거는, 그러니까 완전 미방 풀 때 저희가, 음, 그 클로즈드 조건만으로도 그 앞에 있는 거를 Y로 편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를 X로 편미분해서 그게 같을 때, 그게 저희가 완전 미방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완전 미방이 아니고 클로즈드 미방이죠. 네, 근데 완전 미방처럼 그냥 푸는 거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면요. 클로즈드 조건을 만족하면 하다라고 그걸 그래서 찾는 거죠. 포텐셜 펑션을. 제가 궁금한 거는 클로즈드면 익젝트다라고 했을 때 그 익젝트가 글로벌리하게 익젝트냐. 그게 제가 일단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 내용 할 때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중간중간에. 지금 그래서 호찌와일 정리랑 관련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건가? 이게 첫 번째로 좀 궁금하네요. 그 익젝트라고 하는 게 전역에서 익젝트 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로컬한 공간에서만 익젝트 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건지.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설명드리자면, 요거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카르 렘마가 네네. 들어오는 맥락이고, 네. 요 투폼 얘기에서 호찌와일 정리가 나오는데, 일단 원폼에서 저게 글로벌한 얘기냐, 로컬한 얘기냐에 대해서 글로벌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와인딩 폼이 S2에서 북극점이랑 남극점 빼고 클로스인데 걔는 이그젝트 하지 않잖아요. 적분하면 S2 위에 적분 패곡선 적분을 하면 걔는 0 안 돼서 아마 글로벌하게 클로스드 됐을 때 이그젝트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채널지기님께서 좀 약간 나이브하게 설명해 주신 증명에서 오픈 차트 두 개 잡아가지고 여기서 클로즈드 하고 여기서 클로즈드 하면 이 인터섹션에서도 뭐 클로즈드 하고 약간 그런 걸로 뭐 이그젝트로 바꿀 수 있고 막 약간 파인칼의 lemma 써가지고 이거를 차트 두 개에서 보면 둘 다 클로즈드니까 이그젝트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마 글로벌한 얘기이고요, 저거는. 그리고 투폼 자체는 이제 저것도 글로벌하게 일단 정의되는 투폼들인데 적분값에 따라서 걔는 어차피 투폼이면 서페이스에서는 다 클로스드니까 그럼 걔는 언제 이그젝트가 되냐는 적분값만 가지고 얘네들을 분류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호치와일 정리로 이제 설명이 된다의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푸엔카렐 렘마는 로컬하게, 그러니까 R2에서 로컬하게 잡으면, 그러니까 로컬하게죠. 그걸 확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로컬한 얘기잖아요. 로컬하게는 클로즈드면 익젝트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그 익젝트가 로컬하기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익젝트 한 거냐. 그러니까 푸엔카렐 렘마는 로컬하게만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전역에서 근데 주장하는 건, 그걸 이제 사용해서 네네. 오픈 커버를 두 개를 잡아가지고 하나 각각의 오픈 커버에서는 예를 들면 두 개의 오픈 커버가 아니 두 개의 오픈셋으로 그 커버를 할 수 있으면은 각각에서는 이제 프랭카레 렘마를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오픈셋이고 이제 R2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에서 이제 프랭카레 렘마를 적용시켜서 포텐셜을 찾은 다음에 그 여기 교집합 부분에서 그 포텐셜 함수가 같게끔 음. 잘 조정을 해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뭔가 글로벌하게 이그젝트한 게 아, 된다라고 해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푸엔케레 렘마를 써서, 여기 적용하고 여기 적용 두 번 네. 적용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좀 제가 이해가 네네네. 됩니다. 잘. 어, 그리고 호찌와의 정리 관련해서 물으신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현재 바라보고자 하는 전체 공간에서 적분이 0인 게 되게 저는 그 호찌와의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히 솔직히 그때 메인 스터디를 참석을 못했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전체 공간, 그러니까 현재 바라보고 있는 전체 공간에서 적분값이 0이다라는 게 되게 그래야 이그젝트 하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폼 같은 경우에는 원폼에서는 그러니까 원폼을 접근한다는 건 선적분을 한다는 건데 그 선적분은 영역이 S2가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되니까 네. 절대 그 전체 공간 S2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약간 호티 와일은 지금 위에서 말한 투폼이 적분값이 0이 되면 이그젝트가 예시일 것 같고요. 아마 그게 되려면은 S1을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1에서는 이 선적분을 하는 게 전체 공간을 적분을 하는 거여서 아마 그거를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폼은 공면에서는 어쨌든 투폼은 언제나 클로즈드니까 왜냐면 투폼을 D를 취하면 언제나 0이 네네네네. 공면에서는 그건 보장이 되는 건데 근데 로컬하게는 클로즈면 근데 여기서 적분값이 0이 되는 세팅을 맞춘 거죠. 그 전체적으로 적분했을 때요. 투폼을 전체 공간에서. 좀 뭐 약간 우연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면 0이 나오는 뭐 네. 토러스 같은 경우라던가 네네. 음, 그때 0이 됐을 때 진짜 포텐셜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네, 전역적으로. 네네 전역적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잠깐만요. 제가 방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바로 까먹어 버렸어요. 아까 잠깐만요. 웨지곱 얘기하셨죠? 아 예. 저 복소수 얘기 나와서 하나 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분의 DG가 아 네네네. 바꾸면 디세타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계산을 하면 항상 그 지분의 DG의 이매지너리 파트가 디세타라는 거는 좀 계산이 되는데, 정말 그게 디세타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게 그때 제가 메인 스터디를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시험 기간이어서 그 G분의 1 DG도 이게 뭐 역수치하면은 이게 여 오픈 커버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얘기를 저도 채널지기님께서 한 게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G분의 1 DG도 좀 뭔가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뭔가 디세타랑도 연관도 있는데 그 전에 저는 D분의 1 DG는 어떻게 해도 절대 이제 포텐셜이 존재할 수 없다. 약간 이것도 조금 그것도 좀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이걸 뭐 역수를 취해서 해보려고 한들 안 된다 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1 곱하기 dg 겉으로 봤을 때는 1이라는 컨스턴트 함수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네. 홀로몰픽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홀로몰픽? 어, DG가 굉장히 1 곱하기 dg가 원폼으로서 뭔가 전역적으로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전형적으로 이그젝트인 함수로 보인다는 건가요? 그냥 DG가 정의가 어, 되냐는 말인 것 네, 네,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의요. 이 원폼이 정의가 되느냐, 전역적으로. S2에서 전체적으로. S2에서요. 네, S2에서예요. 네. 다른 데서는 좀 달라질 거예요. S2에서는 그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t지. 이거 원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게 G가 복소 평면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G가 S2에 있다는 거가 무슨 말이죠? 음,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로컬하게 복소 평면으로 본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로컬, 네, 그렇죠. S2의 로컬 공간을 평면으로 볼 수는 있죠, 일단은. 네, 그거를 그러면 이제 네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전병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DG가 이게 S2에서 정의가 되냐 그 네.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북극점을 아니 남극점을 포함하는 콜디네이트에서는 1 곱하기 dg처럼 생겼는데 근데 그 북극점 네네. 관점에서는 그
역수 관계 때문에 그 오메가, 그러니까 Z는 오메가 분의 1 해서 위쪽 관점에서는 W예요. 네네네. 그러면 아, DW인데 위쪽 관점에서는 그 네네네. 둘의 관계 때문에 그 G 대신에 W분의 1을 대입해서 그 DG를 바라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D 오메가가 나온다는 오메가가 얘기. 나오면서 그 앞쪽에 그게 그 분수죠, 분수. 네네네네. 네, 아, 그래서 뭔가 정의가 안 네, 된다라는 정의가 이야기가 안 나와. 되죠.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로컬 글로벌의 관점에서 솔직히 뭐 메이어 비어 저희 조디그 제트 시퀀스 본 거는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 호모몰피즘 측면에서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측면에서 얘를 바라보는 게 저는 조금 아직은 그거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 글로벌한 그게 좀 찝찝해가지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 막 써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솔직히 펄스트 아이소몰피즘은 어느 맥락에서 솔직히 나온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네. 그러니까 어떤 두 대상이 뭔가 몫을 취해가지고 아이소몰피즘이 된다, 되게 자연스러운 아이소몰피즘 존재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뭔가 메이어 비토리스에서 왜 그걸 봐야 되지 싶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그 short exact sequence A, B, C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0, A, B, C, 0 이렇게 있으면 일단 A에서 B로 가는 거는 인젝티브 하는 관계고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거는 그 서젝티브 한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컬이랑 이미지가 같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펄스트 아이소몰피즘 맥락이 나오는 거는 네. 근데 네, 알고 그거를 있죠. 네, 벡터 스페이스 관점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벡터 공간 가운데가 있으면 가운데는 그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의 그 다이렉트 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벡터 공간 V가 있으면 그 네네네. 커널 공간과 이미지 공간은 좀 동형의 센스에서 그 차수 정리가 있잖아요. 그 차원 정리. 벡터 공간에서요. 컬 더하기 이미지를 더하면은 네, 그 컬의 다이멘션과 네네. 그게 뭐라고 부르죠? 컬의 다이멘션이요. 디멘전 컬의 디멘전이랑 이미지의 디멘전을 더하면은 네, 공간에 널리티랑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높이하고 랭크를 더하면 정확히 차원의 개수 이제 n이 나온다. 네, 네, 그 얘기. 네. 네, 네. 근데 그걸 왜 봐야 되죠? 약간 뭐 벡터 공간 되니까 일단 뭐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왜 그러니까 봐야 공간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봐주자면 가운데 공간은 왼 A랑 C의 공간을 다이렉트 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공간이라는 거죠. 왼 A와 C가. 근데 물리에서 그 성분 분해를 하잖아요. 직교 방향과 평행 방향으로 벡터를 분해해서 바라보잖아요. 네네. 네. 그게 제일 좀 간단한 예시일 것 같아요. 그 공간을 분해할 적에, 예를 들어서 R3를 분해할 때, R2라는 공간과 그 R2랑 그 직교하는 직교하는 그 직선, 이 두 개의 다이렉트 썸으로 R3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할 때 약간 직교 관계잖아요. 두 개가. 네네. 그래서, 분해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걸 왜 분해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네. 결국 메이어 비토리스를 쓰는 맥락은 로컬과 글로벌을 찜찜해서 쓴 건데 거기서 뭐 논리상으로 뭐 컬 이미지 이렇게 같으면은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써가지고 당연히 그거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거 이제 할 수 있고 랭크 널리티 정리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뭐 그게 사실 유한 차원인지 무한 차원인지도 고민해서 써야 되긴 하겠지만 뭐 일단 쓸 수 있다고 하고 뭐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솔직히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어,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대해서 저 서젝티비티가 보장되고 로컬 글로벌 뭐 잘 다룰 수 있다라는 걸 좀 제대로 이해한 후에 이걸 다 버리겠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저 버리겠다는 층위가 네네. 대수만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저 퍼스트 아이소오피즘의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가 보장되었을 때 이거를 스네이크 렘마에서 롱으로 코오몰로지로 이어줄 수 있다는 게 이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띠오롬에 의해서 보장이 결국 되는 거죠.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을 때 스네이크 렘마를 쓸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띠오롬으로 관계되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때 이걸 롱으로 이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 약간, 그래서 그냥 네네. 대수학을 정말로 쓰고 싶어서 저 관계를 약간 만든 거다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약간 버리지 않아서 그걸 공감을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설명은 숄에서 롱으로 옮겨주겠다 그 설명은 그 제1 동형 정리 자체에 대한 설명 또는 short exact sequence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short exact sequence가 최소 두 개가 있을 때, 그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리니어 맵이 있을 때, 롱으로 옮겨줄 수 있다 이건데,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short exact sequence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두 개의 제1 동형 정리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그 리니어 맵이 있을 때, 그때 롱으로 옮겨줄 수 있다 이거인데, 제1 동형 정리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제1 동형 정리와 그 SES. 근데 그거가 뭐냐. 그 공간 분해적으로도, 벡터 공간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약간 숏에서 롱으로 가주는 설명은 그 SES 자체의 설명은 조금, 어, 부족하지 않나.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느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SES를 고려하고자 하는 맥락은 롱으로 바꿔주고 싶기 때문에 SES를 고려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띠오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 랭크 럴리티 띠오렘도 그렇고 그거 자체로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뭐 다양한 중요한 예시들이 있겠지만 왜 메이어 비터리스 시퀀스라는 디퍼런셜 폼의 관점에서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적용을 하고 싶은가? 결국 그거는 뭔가 제가 느낀 바로는 롱으로 이어주고 싶다는 것 때문에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공간 자체가 평평했으면 롱으로 옮겨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숄트 익젝트 시퀀스로 끝날 거예요. 근데 공간 자체가 항상 평평하지 않고, 만 평평했으면 그냥 벡터 공간에서만 놀면 상관이 없죠. 그래도 되죠. 근데 공간 자체가 저희가 노는 공간이 R2나 R3 같은 평평한 공간 이외에도 S2나 토러스 같은 그 구부러져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각 포인트마다는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세우면서 그 벡터 공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공간 전체전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숄트 익젝트 시퀀스를 롱으로 바꿔줘야 된다. 왜냐면 전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근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그냥 그 뭐,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어느 맥락에서 사실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간단한 그냥 전 질문이었어가지고 약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산을 잘 안 해보기도 하고 너무 계속 뭔가 다루기보다는 좀 그 다음 뭔가 궁금증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우스 공률을 KDA를 복소수로 표현을 해야만 이제 와인딩 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구준혁 선생님이 그거를 약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약간 근데 아직 저는 좀 약간
뭐 그 글을 좀 열심히 봤어야 되는데 좀 시간도 없었고요.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부분도 약간 다른 분들은 계산하셨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서 좀 다 같이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DA를 뭔가 복소수로 표현해서 와인딩 펌이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지난번에 마지막 메인 스터디에서 이거 해봐라라고 말씀해주신 부분 뭔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뭔가 버리는 그거는 사실 저희가 만약 백을 하게 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작업 같기도 한데 아마 그 점도 조금 저희가 해봐야 될 그래서 뭐 스네이크 lem마를 써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맨 마지막에 다뤄봐야 될 지점 같고요. 음.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불편하신 거 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메인 스터디를 한 번 정도 빠졌던 것 같아서 뭔가 제가 의견을 내는 게 되게 편향적인 의견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그 간지러움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서브 스터디 때 매트릭 계산했었잖아요. 매니폴드 매트릭이랑 CP1에서 FBNE 스터디 매트릭도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왜 등장하는지 그 맥락도 잘 모르겠고 약간 계산 연습하려고 들고 온 느낌인지 아니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될 대사인 건지 진짜 전혀 뭔가 감이 안 잡혀서 이 매트릭 저거 왜 살펴봐야 되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게 지금 리만 복수 시간에 이걸 왜 보는 거지? 저도 솔직히 계산은 했는데 왜 보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 메인 스터디 때 부준혁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좀 떠올랐거든요. 흰 노트 위에 있는데 그 매트릭이 적분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매트릭을 적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호찌 그 와일 그 티어럼 보면 조건에서 매트릭인데 그 매트릭을 적분하고 있는 거예요. F 오메가. 근데 오메가가 매트릭인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F는 함수고 오메가. 그래서 F 오메가를 적분해서 0일 때 그게 컨디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오메가가 매트릭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근데 뭔가 직접 접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앞으로 보면 스터디할 때 저거를 접근할 일이 있냐. 좀 그 그래서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접근할 수, 네, 오메가 비어 헐미션 매트릭 on 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폼이란 저게 저희가 생각하는 매트릭은 보통 행렬 표현 있잖아요. 그 행렬 이 네 개의 성분 들어가는 걸 매트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행렬을 그냥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그게 투폼이잖아요. 투폼들이 있고 그 앞에 뭔가 그 함수들이 있고 그게 매트릭인데 저는 그게 조금 그러니까 매트릭 자체가 조금 문득 궁금해졌어요. 맞아요. 계산을 해보기 전 단계라서 매트릭을 적분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결국 투폼을 적분한다는 얘기 같은데 아직 거기를 계산해 본 시도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노트가 네, 사실 쓰여진 노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 노트들을 좀 보면서 이 계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호찌 와일 티어럼으로 시작하는 그 노트 있잖아요. 네. 매트릭 하니까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건데 이 푸빈 스투디 하면서 제 기억상으로는 DG 웨지, DG 바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거를 면접분을 한다는 게 제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를 독립적인 개체로 여기는 게 되게 그러니까 DG랑 DG바를 서로 다른 독립적인 개체로 XY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적분을 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뭐 복소평면 전체에서 한다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투폼을 적분한다는 게 저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 원폼과 투폼과의 그 관계도 좀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산을 할 때. 저희가 투폼을 적분하고 싶어서, 바운더리의 원폼? 뭐 이런 식으로 원폼의 적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뭔가 포텐셜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노트를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 미분된 거잖아요, 투폼은. 근데 그거에 그 포텐셜 같은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그 원폼을 봤을 때 그 원폼을 적분하는 거죠. 그 바운더리에서. 근데 그 계산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 KDA 복소수 표현 이게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적분값이 0일 때는 포텐셜 찾아서 계산을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일반적인 복소수 투폼의 약간 적분이 뭐지? 약간 이 맥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뭔가 물론 포텐셜이 존재하면 쉽게 그렇게 스토크스 정리를 써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포텐셜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뭔가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좀 계산으로 좀 예전에 했었나 싶기는 한데 그 제로폼과 원폼 관계에서는 와인딩 원폼이 나오잖아요. 와인딩 원폼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그 형식이요. 근데 원폼에서 투폼과의 관계에서 뭔가 투폼의 그러니까 와인딩 투폼, 와인딩 투폼이 저거잖아요. KDA. 그래서 저거를 원폼의 적분으로 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변수 미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투폼 자체를 원폼으로 떨어뜨려서 그럼 보면 그게 결국 와인딩 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얼핏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거를 저 투폼의 적분을 원폼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좀 그거를 한 적이 있나요? 어쨌든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고 그 와인딩 원폼을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게 가우스 본의 정리라고 하는데 그 투폼 KDA를 그래서 그게 정말로 원폼의 와인딩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좀 그 느낌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어, 따로 함께 모여서 계산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그 디스코드에 S2랑 토러스의 메이어 비토리스 적용해가지고 원폼으로 옮겨서 적분한 그 이 디세타를 적분한 거다. 그 얘기가 아마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이 좀 디테일했고 제가 그 와인딩 폼 세타라는 그 랭귀지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노트에. 아, 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초기 세팅 자체를 놓쳐가지고 그 계산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셨겠지만 거기서 좀 초기 세팅이 조금 많이 놓쳐가지고 제가 좀 많이 놓쳤더라고요. 그 읽어나가는데 좀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나중에 이해하고 싶어서 네 저희가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해보고 싶어서 네.
네, 사실 저희가 다시 백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위치와 뭐 방법들이 좀 뭐 다양하겠지만 그 처음부터 백했을 때 그거를 다시 복소수 버전으로 이제 바라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처음부터. 복소수로 다 랭귀지 자체를 옮겨서요. 그럼 와인딩 폼도 복소수처럼 볼 수가 바로 있겠죠. 네, 네, 유념민 선생님 말씀 주십시오. 그 복소수로 옮긴다 이제 그 반은 오케이고 약간 반은 조심스러워지는 게 뭐 여튼 그걸 나중에 섞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제 같이 곁들여 보면 좋다. 곁들여 본다. 얘는 어느 정도 동감하면서도 뭔가 섬세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백한다는 게 다시 이후에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복수술을 끼얹으면서 더 이해가 섞이고 더 오히려 혼재되는 상황은 좀 방지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좀 챌린징있게 한번 이야기 더 여쭈어 본다든가 등의 좀 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그래도 좋겠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얘기가 나온 게 사실 뭐 적분 관련된 잠깐만요. 뭐 투폼 적분값 0되면 이그젝트다. 뭐 원폼 S2에서 클로즈는 이그젝트다. 아니면 KDA 뭐 좀 확인해 보고 굿즈와일 정리 같은 거 실제로 되는지 한번 예시 보고 뭐 그런 거 하면은 아마 저는 솔직히 복소수로 해서 그렇게 관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소 약간 그렇게 바라보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미분 형식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관찰들을 그렇게 한번 싹 완전히 보고 그 다음에 복소수로 이제 하면은 그 복소수로 보는 건 되게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복소수로 하면은 백을 해도 뭔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거의 해결되지 않을 거 솔직히 느낌도 많이 받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설계에 정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궁금한 게 더 약간 나오면 또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약간 뭔가 궁금한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 저희 스터디 지금 한 30분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덜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지금 앞 대화 방향은 뭔가 약간 방향성으로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떨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뭔가 할 건지 예를 들면은 채널 지기님이 뭔가 뻔뻔해지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브 스터디에 와가지고 질문이 되게 많은데 그 질문을 하나하나 다 할 만한 시간은 솔직히 안 되잖아요. 저희가 뭔가 디스코드에 올라오는 질문들도 되게 많고 각자 보통 저희가 한 두 명 정도 발표를 하다 보면은 되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 다 떠먹여서 할 수 있나? 근데 이게 꼭 필요하긴 한데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실질적인 뭔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약간 스터디한 분들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촘촘함을 다 메꾸는 거. 그러니까 그 촘촘함이 여기서는 계산일 때가 좀 많고, 뭐 논리적 정합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약간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했을 때 그 중요한 부분을 탁탁 뭔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계산이나 그게 논리적 정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굵직한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는 그 계산들을 살펴보고,
근데 모든 것을 다 촘촘하게 계단식으로 좀 하기에는 당연히 너무 방대하고 서브 스터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는 좀 해소가 안 될 게 너무 커서 약간 좀 모든 거를 다 촘촘하게 다 이해하겠다는 거는 좀 버겁지 않을까 싶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좀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굵직한 거는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모두가. 네. 약간 세세한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 지금, 그러니까, 디테일해질수록, 뭔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 계산에 있어서 더 촘촘해질수록. 근데 저희가 봐야 되는, 저는 딱 지금 두 가지가 오늘 적어주신 원폼에 대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투폼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일단 투폼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원폼에서 해결을 뭔가 해야겠죠. 원폼 단계에서. 만약에 그 단계별로 뭔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홈워크에 대해서 한번 뭐를 봐야 될지 보고, 근데 맨 마지막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중요한 그 홈워크 문제가, 결국. 어쨌든 원폼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 와인딩 원폼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에도 녹아있고. 근데 그 보는 방식이 좀 다양했죠. 글로벌하게 보기도, 로컬하게 보는 그런 관점도 있었고, 치환에서 막 여러 가지로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폼을 보자. 원폼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그 다음은 투폼으로 갈 때 투폼 독립적으로 그 투폼에서는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들은 계산을 다 해보고, 디테일하게. 계산에서도 막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폼과 투폼 사이의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웨지곱이라는 것도 봐야겠죠. 웨지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매트릭 얘기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매트릭 얘기도 있고, 또, 이게 엔타이 시메트릭이냐, 뭐, 시메트릭이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는 선별해서 조금 뭐를 더 들여다보는 게 좋을까. 그래서 어쨌든 원폼, 투폼, 그리고 원폼과 투폼과의 관계. 이게 일단은 큰 골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소수로 옮겨서 볼 것이냐, 아니면 복소수로 옮기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익숙하게 해왔던 그 실변수에서의 그 세팅으로 볼 것인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넘어갈 것인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터디가 복소 해석이다 보니까 복소수로는 뭔가 좀 옮겨봐야 되지 않나, 네, 싶기도 하고요. 그, 그 혹시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시면서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했더니 약간 본인만의 어떤 이해 편한 선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내용을 약간 이렇게 이해했더니 약간 거부감이 없다. 약간 혹시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뭐 여러 가지 시퀀스들이 나왔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보는 게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 갖고 어떤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뭔가 두 번 가서 0이다 이런 말조차도 그 그레디언트에다가 컬 취하면 0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컬에다가 다이버전스 취하면 0이다. 그냥 이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 그걸 수정해 나가는 라인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걸로 환원이 되면 약간은 편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 형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특정 한 점에서 미분 형식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그냥 그 벡터에다가 실수를 대응시키는 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좀 편해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그 어떤 포인트에서 조금 편해지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니면 너무 애매한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되게 일단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왜냐
오히려 편한 것보다 좀 불편한 게 더 많을 텐데, 근데 어, 이제 본인이 이제 편한 선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편한 선을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 편한 포인트들을 조금 말씀드렸던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아무리 추상화되어 있는 거라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파고 들면 들수록 FTC 얘기였구나가 좀 와닿으면 편해지는 것 같은데, 미분 형식 언어에 대해서 뭔가 불편했던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언제쯤부터 약간 편해진 것 같으면, 클로즈드 폼일 때 언제 이그젝트 폼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정말 언제 안티 데리버티를 일단 찾을 수 있는 필요 조건 가운데서, 그러면 그 클로즈드 조건 가운데서, 그러면 그때는 언제 안티 데리버티브를 찾을 수 있느냐의 얘기로 정말 다 바뀌어 듣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분 형식 언어는 좀, 아, 진짜 내가 알고 있던 미적분학 얘기였구나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윤현민 선생님. 저는 약간 다 바보 같은 답일 수 있는데요. 어, 저기, 뭐, 대충 확률론 대충 하는 그, 뭐, 스터디나 뭐, 거기서는 뭐든 아론에서 가우시안으로 내리는 그런 관찰로 내렸을 때 편해지는 것도 있었고, 뭐, 여기 시간에서는, 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저는 항상 S2랑 T2밖에 의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랬을 때 편해진다? 하는 좀, 모호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사실 약간 모호한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약간 좀 계산을 많이 하거나 좀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꼭 어떤 약간 숫자로 된 너머리컬한 그런 관찰이 아니더라도 좀 관찰을 해보다 보면은 뭔가 자명하다까지는 아니어도 아, 그치 당연히 약간 그렇겠지라는 약간 선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리만 복소에 관련된 거를 지금 예시를 떠올리니까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뭔가 굳이 말하면은 약간 뭔가 해석개론을 예를 들면은 잠깐만 해석개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가 잘 안 떠올라서. 해석개론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좀 완비성 공리이고 사실 완비성 공리는 유리수에서는 뭔가 없는 그 구멍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것 때문에 등장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구멍을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완비성 공리에 대한 동치 명제가 여러 개인 것이고 그 구멍에 대한 관점을 서로가 어떻게 상호적으로 보완을 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단조 수렴 정리가 나온 거고 축소 구간 정리가 나온 거고 근데 모두 다 정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 되게 완비성 공리를 유의 상한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로 정의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고 이런 선이 되면 좀 조금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선이면 되게 저는 편한 것 같고 또 관찰을 하다 보면은 정의뿐만 아니라 증명도 되게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개론으로 예를 들면은 완비성 공리에서 어떤 걸 이제 그 동치 명제를 보이려 하는데 그럼 보여야 하는 게 이런 것인데 이게 결국 이거를 묘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증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요구하는 뭔가 반은 이 리만 복수 해석과 관련해서 뭔가 적분을 하면은 0이 된다는 그런 투폼을 적분하면 0이 될 때 뭐 이그젝트다 이런 거 예시와 관련해서 뭔가 실제로 토러스에서 저는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토러스 관찰 아니면 뭐 S2에서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고 아 그러면 이거 증명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너무 약간 당연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해보는 약간 그렇게 되는 선이 조금 저는 당연할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정의도 저는 뭔가 가우스 곡률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되게 아 이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와인딩 폼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뭔가 이런 게 조금 저는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길어서 유현민 선생님이 계속 손을 들고 계셨는데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저 할 말 끝났는데 계속 손 들고 계셨습니다. 죄송. 저는 좀 생각해보면 뭔가 느낌상 딱 평평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R2, R3, R1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이 공간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 아니면 함수들이 주어져 있을 때 함수들이 살고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공간이 있고 함수가 있다. 뭐 함수가 있고 공간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결국 이 두 개를 가지고 적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공간 위에서 함수를 적분한다. 근데 어쨌든 적분을 한다 했을 때 S2 위에서의 적분, 토러스 위에서의 적분, 또는 S2 위의 일부 공간에서의 적분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이게 뭔가 R2에서의 적분, R3에서의 적분처럼 뭔가 되고 그게 잘 적힌다면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해본 거죠. 그 SES 하나, 메이어 비트리스 하나가 있을 때, 그게 S2 위에서 적분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메이어 비트리스 하나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런 거였잖아요. S2 위에서 적분하고 싶은데 그거를 R2로 떨어뜨려서 R2 안에서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일단 저는 벡터 공간으로 돌아와야 좀 뭔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글로벌리하게는 벡터 공간처럼 생기진 않았어도. 모든 계산 중간중간 과정마다 다 벡터 공간처럼 취급할 수 있으면. 네. 제, 어, 제, 위- 저희 지금 남아있는 인원 다 그 편한 서원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전병주 선생님이랑 약간 지영현 선생님과 부준혁 선생님 전부 저는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그냥 이게 벡터 미적분학 얘기로 들리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세 분이 뭔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병준 선생님도 결국 그 RN으로 환원하고 싶다라는 것이 결국 아 뭔가 벡터 칼큘러스는 계산도 쉽고 뭔가 계산이 가능하고 뭔가 잘 되는데 그 선으로 뭔가 환원시키고 싶다는 것 같고요. 지영현 선생님도 아까 예시로 말씀해 주신 거는 아, 이거 결국 다이버전스 컬 뭔가 그레디언트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 부준혁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까지 또 추가를 약간 그 RN 플러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약간 그런 정도까지 되면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편하다의 기준을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약간 내가 뭔가 편하다라는 것도 되게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 마디 또는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냐로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예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이기전트 시퀀스를 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의 관계를 보는 것으로 그냥 한마디로 현재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분 형식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벡터에다가 실수를 대응시키는 놈.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냐가 저는 기준이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편한 기준이 좀 와닿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냐 정도에서. 네, 저도 네, 약간 그런 비슷한 경험을 저도 약간 이걸 진짜 다 알면은
다 알면은 정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유학이 가능 딱 한 그 선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한마디로 내가 표현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실상은 또 이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해서 내가 편해지는 선은 진짜 되게 굉장히 엄격한 그 편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편안할 때 그렇게 완벽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저는 그 말이 되게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공감도 많이 하고 근데 되게 그 선에 제가 간 게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기준이라는 것도 저는 약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되게 뭔 말인지는 확실히 무슨 말씀이신지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 질문됐을 때 그 교수님께 이 내시 임베딩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봤는데 이번에 그 복수해석 2기 때 들었을 때 좀 더 와닿았어요. 내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클리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그게 있잖아요. 그 메쉬 임베딩으로 볼 것인가, 외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거고, 또는 사용 공간 안에 내재된 걸로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대수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뭔가 대수적인 게 아니라 미적분학으로 볼 거냐. 메쉬 임베딩 시키면 그냥 RN의 그 부분 공간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뭔가 메쉬 임베딩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 뭔가 유클리드 공간으로서, 아니면 그 유클리드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어, 본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토러스도 저희가 3차원 토러스 아니, 2차원 토러스 알잖아요. 그, 매개 변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R3 안에 임베딩 된 거잖아요. 9도 그렇고요. S2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편한 선들을 질문 드렸던 것은 만약에 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자신이 편한 선이랑 그래도 좀 맞닿아진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돌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선에서 조금 편안함을 느끼시고 약간 편안함을 느끼는 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저는 그 편한 선 그 약간 이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편하면 이 편함에 대한 뭔가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돼. 필요 조건이라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편한 곳까지는 못 가도 우리가 적어도 백을 해서 사실은 무조건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약간 계속 말씀 나왔던 진짜 이거 알렌으로 다 환원시키는 거는 무조건 이게 더블 스터디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오늘 초반에도 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스터디 초반에 비해서 뭔가 저희가 들고 있는 것이 뭐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도구적으로나 되게 초반에 비해서 많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 투폼 가지고 이그젝트 보이는 것도 뭔가 지금이라면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어떻게든 써가지고 정말 미적분학 유클리드 공간 알렌으로 내려서 분명히 증명할 수 있을 증명이라기보단 보일 수 포텐셜 함수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뭔가 완벽하게 편한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선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모두가 또 편한 기준이 사실은 많이 다르기도 하니까 보편적인 어떤 적어도 모두가 만족해야 되는 기준을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은 저는 아마 방금 말한 그것을 기준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표로, 그러니까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편한 선? 그러니까 편해질 리는 없지만 좀 유클리드 공간처럼 좀 받아들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용 공간이거든요. 너무 사용 공간을 CP1, CP2.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해서, 어, 이게 조금, 좀, 이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공간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라서 조금 막연하지만 이게 조금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뭐 굳이 공간으로 따지자면 CP2 정도일 것 같아요. CP1 그리고 CP2. 네. 일단 CP2만 생각하면 조금 많이 좀 그래요. 좀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좀 많이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은 CP1, CP2가. 네. 약간 컨텐츠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았고 방향성이나 뭔가 기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본 것 같아서 뭔가 저희 앞으로 백한다는 거에서 좀 이제 이 컨텐츠 부분적인 거는 디스코드에서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짧게 한번 정리를 하거나 어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좀 한번 요약을 한다거나 뭔가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약간 이거 서스터디가 방향성을 어떻게 될지는 일단 채널지기님이랑 조금 상의를 해봐야 되는 게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채널지기님께서는 신규 참석자들도 들어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완전 처음으로 백하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경우라면 저 진도를 백하는 거를 좀 다양한 층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막 백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는,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감이 안 잡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제 기존 참석자분들 선에서 어디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알 것 같다. 그래서 여기로 백을 하자 정도의 기준점을 잡았으면 좋겠다의 느낌으로 이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음,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폼이라는 언어를 버리고 싶진 않긴 한데,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 벡터 필드에 대한 적분으로서부터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폼의 입장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뭐로 마이크를 켜? 저는 그게 생각나요. XYT 또는 XY를 T로 매개화했던 그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먼저, 완전 미방을 살펴보자. 잘 되는 것과 원폼처럼, 아니, 그러니까 와인딩 폼처럼 잘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완전 미방을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non-trivial한 example로서 그 x제곱, 그 벡터장 있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그 마이너스 그거를 원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와 안 포함하고 있을 때.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의, 그렇게, 와인딩 폼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세요.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면 거기서 바로 아크탄젠트가 나온 거거든요. 네.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벡터 칼큘러스, 그러니까 벡터 미적분학으로 시작을 하든 미분 형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든 일단은 그렇게 큰 뭔가 이 시간적인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어떤 메인 스터디를 약간 너무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벡터 그러니까,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그 벡터 칼큘러스를 하다가 뭐 이그젝트 클로스드 얘기하면서도 파티션 오브 유니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다이버전스 컬 뭔가 레디언트 얘기를 하면서 이그젝트 시퀀스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그냥 벡터 칼큘러스로 돌린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벡터 칼큘러스부터 시작해서 다시 쪼르륵 뭔가 내려온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벡터 칼큘러스를 얘기를 해도 사실은 다른 저희가 여러 도구들을 이미 기존 참석자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편입시켜서 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뭔가 뭐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저희가 로컬 글로벌 얘기하면서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뭐 그럴 것 같네요. 네, 아니면 뭐 쉐이프 오퍼레이터도 사실은 그냥 디렉셔널 버리버티브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뭔가 조금 약간은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순차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좀 이렇게 나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해봅니다. 약간 말이 조금 산발적이었는데 이해가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신규 참석자들이 안 들어온다면, 약간 진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스토리 흐름들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대상을 정해두고 그 대상에만 적용해서 그 스토리 흐름을 쫙 한번 살펴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와인딩 폼 봐서 와인딩 폼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 아크탄젠트 얘기도 있었고 뭐 글로벌 로컬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얘기를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다음에는 가우시안 커베이처 넘어가서 가우시안 커베이처 정의부터 노멀 디렉션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쉐이브 오퍼레이터 얘기하고 이거 적분값 얘기하고 약간 그런 순서로 하면 오히려 그 대상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접근 방법은 처음 방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시 하나하나를 분쇄시키고 또 이 예시에 대해서 분쇄시키자는 그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S2 관련해서 뭐 다 맛볼 거 좀 다 맛보고 토로스 다 맛보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S2 하다가 토로스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2 막 보고 그다음 또 토로스 보고 이런 식이 어떤지 약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뭔가 제가 제시한 제안은 조금 스터디가 많이 산발적일 것 같고 뭔가 관찰도 뭔가 집중적으로 관찰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포커싱이나 뭔가 바라보는 대상이 조금 명확하다 보니까 되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해서 더 오히려 약간 바라봐야 할 게
명확하니까 더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배웠던 것들을 익샘플 그러니까 두 개로 다 어쩌면 커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와인딩 원폼이고, 하나는 와인딩 투폼. 그러니까 뭐 메이어 비토리스를 적용하든 글로벌 로컬 얘기를 적용하든 뭐 클로우드 이그젝트 얘기를 뭐 하든 그러니까 이그샘플은 이거 두 개로 모든 그거를 다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중요한 이그샘플이 뭐였는가. 그래서 그 중요한 이그샘플을 킵해두고 이제 해석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뭐 할 때마다. 그래서 그 저는 와인딩 원폼, 와인딩 투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제 그 각각의 와인딩 폼이랑 가우시안 커베이처에 대해서 이제 와인딩 폼 자체는 S1, S2, T2를 바라보고 이제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서페이스니까 이제 S2랑 T2에서 바라보게 되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베리에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 참석자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해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렇게 하면은 되게 반복 학습이랄까요? 이렇게 대상별로 보다 보니까 반복 학습 느낌도 있어서 신규 참석자들도 되게 저는 잘 할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T2나 X2가 또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근데 뭔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나로 그냥 그거, 물론 S2를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S2 뭐만 딱 보면은 그거에 특정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만 딱 집중할 수 있으니까 특정 대상에 대한. 그게 오히려 약간 신규 참석자들도 이해하는데 훨씬 좋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간 여러 대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뭔가 계산에 뭔가 해본다는 측면에선 덜 헷갈리고 또 그렇지 않을까 싶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오늘 듣고 싶었던 얘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아서 혹시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저도 오늘 뭔가 충분한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할 말은 딱히 없습니다. 뭔가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여기서 종료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냥 좀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백할 때는 조금 더 뻔뻔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